부득 탐승 이창호 안녕하세요. JJ 꿈책방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조은현님의 고수의 생각법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같은 부류의 파둑 관련 이창호의 부득탐승이라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부득탐승이란 승리를 욕심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뜻이며 궁극적으로 이기려면 버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바둑을 보면 또 하나의 세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로 19줄, 세로 19줄 총 361개의 점에 돌을 놓으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상대를 이긴다는 것이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그 돌을 놓은 곳에 그 사람의 철학이 있고 인생이 있겠지요. 바둑 고수 이창호의 저서 부득탐승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아인슈타인은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 나를 키운 파랄의 힘은 칭찬과 기대이다. 많은 사람들은 산에 오를 때 다양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는 정상에 이르는 길은 하나뿐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바둑은 실수를 적게 하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다. 싸움을 회피해 오는데 바둑의 본질, 싸움을 피했던 것은 싸움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 싸움의 수많은 변화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는 실수가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확고한 가치관을 세웠다. 그것은 두터움이다. 두터움을 쌓은 것은 결국 진리를 얻기 위한 것이다. 불취함은 응 모르면 물어라 라는 뜻이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실천이 중요할 뿐이다. 바둑에는 복기라는 훌륭한 교사가 있다.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내게는 천재적인 재능은 없지만 그 대신 끈기가 있다.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타고난 재능을 가진 상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멀리 내다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은현 스승님이 그 거인이었다. 바둑은 균형을 다투는 게임이다. 실리든 세력이든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기울면 그만큼 승리의 길은 멀어진다. 바둑은 조화이다. 나는 두터움을 균형의 저울추로 삼았다. 두터움은 실리가 부족할 때는 집으로, 국면이 엷을 때는 세력으로 변화했다. 인간관계에도 두터움과 균형이 존재한다. 인간관계의 균형이란 서로 공평하게 주고받는 믿음을 말하며 두터움은 그 믿음을 지탱해주는 겸손이다. 그러니 겸손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쫓이운 구단은 바둑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일깨워줘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30년, 40년이 지나야 겨우 깨닫는 것을 이창호는 희한하게도 벌써 터득했어요. 고생을 진짜 해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하나하나 단계를 밟으면서 바둑의 오묘함을 깨닫는 게 정상인데 그런 고생을 해야 진짜인데 이창호의 바둑에는 그런 고생이 결여되어 있으니 이창호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겨줘야 해요.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 일본의 후지사와 슈코 구단은 이창호에게 이창호와의 대국을 마치고 결과는 내가 졌지만 그러나 이 군의 바둑 댐댐이는 내키지 않았다.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감이 없는 바둑이라고 말하고 싶다.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적다. 바둑은 승부를 내는 동시에 음악이나 회화와 같이 개성을 표현하는 엄연한 예술이다. 예술이라면 우리들이 보고 감동하는 그만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차원의 세계가 무르녹아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오직 이기기 위한 승부에 앞서 자기 표현에 충실한 바둑을 항상 생각할 일이다. 이창호는 넘버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한 감동을 주는 바둑은 어떻게 하면 둘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은 어려운 경지의 것이기는 하지만 바둑의 공부만이 아닌 인간 그 자체를 높이는 공부가 바탕을 이루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간 수업, 일본에는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거모가 있었다. 생애불패의 그였지만 검의 수업만을 한 것은 아니다. 좌선을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교재를 넓히면서 인간을 높인 것이다.
오늘날 전해지는 그의 그림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수작이다. 인간을 높이는 것으로서 검의 도를 깊이 연구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검도 똑같이 바둑도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다. 바둑은 무한의 세계다. 인간을 차원 높게 끌어올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 그것은 끊임없는 절차탕마로서 가능한 일이다. 중국의 내웨이핑 구단은 이창호는 정상적으로 행마하다 뜻밖의 공격을 감행한다. 여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승리를 노릴 줄도 안다. 그는 교묘하게도 좋은 지점을 찾아 고요함의 실리를 취한다. 그는 끝내기가 정교하고 섬세하며 종반에 실수가 없다. 그는 끝내기를 통해 이미 구축한 집을 넓힘으로써 형세를 역전시키는 경우가 많다. 바둑을 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만이 곧 패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스스로 교만한 줄 모르는 것이 자만의 포석이고 겸손한 척하는 것이 자만의 중간이며 심지어 자신이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자만의 끝내기이다. 특별히 강한 부분은 없지만 모든 부분에서 강하다. 는 말은 기본이 탄탄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얘기다. 제일 배고픈 늑대가 제일 사냥을 잘한다. 책임감만큼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 승부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지만 그 우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어렵다. 일단 우세를 의식하면 끊임없는 유혹이 찾아든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물러나고 싶고 상대의 도발은 무조건 피하고 싶고 마무리를 서두르고 싶어진다. 그런 유혹을 누르고 처음에 평정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이다. 그래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늘 처음으로 돌아가라 라며 초심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은 승리를 취하고 커다란 패배를 허용한다면 대국은 결코 이길 수 없다. 나의 승리는 작은 승리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승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승리이다. 순류의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거기에 휘말리면 나를 잃고 상대의 흐름에 이끌려 순식간에 국면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바둑만큼 상대적이라는 의미가 잘 드러나는 게임도 없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수단이자 공격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힘도 용부룡이다. 쓰면 쓸수록 발달되고 쓰지 않고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두면 퇴화한다. 늘 승자가 될 수는 없지만 패자의 역할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위험한 곳을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뛰어들고 싶은 유혹이 강렬한 곳을 외면하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것도 용기다. 이럴 때 승부의 포인트는 누가 먼저 인내를 깨뜨리느냐에 있다. 수가 보이지 않는 것은 강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나는 약하지 않다. 거기 전세를 뒤엎을 비장의 수가 있다. 찾아라, 찾아라. 위기십결 바둑을 둘 때 명심해야 할 10가지 계명. 첫 번째, 부득탐승 승리를 탐하면 얻지 못한다. 두 번째, 입게 의완 있게 상대의 진영에 들어갈 때는 느슨하게, 즉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다. 세 번째, 공피고와 공격에 나서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봐라. 네 번째, 기자쟁선 돌 몇 점을 버리더라도 손수를 잡아라. 다섯 번째, 사소취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여섯 번째, 봉이수기 위기가 닥치면 돌을 버려라. 일곱 번째, 신물경속 경솔하게 서두르지 말고 한 수 한 수 신중히 생각하며 두어야 한다. 여덟 번째, 동수상응 상대의 형편에 따라서 적합하게 움직여라. 아홉 번째, 피강자고 상대가 강하면 나의 안전을 도모하라. 열 번째, 세고치와 형세가 외로울 때는 화평을 취하라. 위기십결에는 벌이라는 사자성어가 세신화된다. 기자쟁성, 사소취대, 봉이수기, 버림을 이토록이나 강조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가 끊임없이 비우고 새롭게 채우기를 반복하는 것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채우기만을 바라기 때문이다. 영원한 성공은 없다. 상황이 극에 달하면 결국 변화하니 그 변화에 맞서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확실히 알아야 하고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형세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멈추거나 물러날 때가 아니다. 나는 더 나아가고 더 깊어져야 한다. 책을 잘 못 골라 재미가 없다고 느낄 때에도 끝까지 읽는다. 파독 기량의 품격을 9단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위기구품 1한다. 구품 수졸 어리석게나마 지킬 줄 아는 실력을 갖춘 단계. 8품 야구 어리석기는 하나 파독을 둘 줄 아는 단계. 7품 투력 싸우는 힘이 생겨 파독을 힘있게 둘 수 있는 단계. 6품 소교 작은 기교를 부릴 줄 아는 단계. 5품 용지 지혜로움이 엿보이는 파독을 두는 단계. 4품 통요 심오한 파독의 세계에 들어가 파독을 두는 단계. 3품 구체 파독의 근간을 구체적으로 익힌 단계. 2품 좌조 앉아서 파독의 세계를 관조하는 단계. 1품 입신 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파독을 두는 단계. 파독이란 신의 한 수를 향한 끝없는 완성을 추구한다. 지금 싸우고 있는 자는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싸우지 않는 자는 이미 졌다. 자, 이창호의 부득 탐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파독 용어가 많이 나와 좀 어려우셨지요. 그래도 조용히 들어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 느끼셨나요? 저는 바둑에 대해 아다리라는 말과 축이라는 말밖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바둑 소설이나 바둑 드라마는 왠지 순리대로 사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바둑돌의 한 점 한 점이 저의 하루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놓은 한 점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 제가 놓은 한 점은 생각 없이 아무 곳에 놓은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제 인생의 목표가 뭔지, 그걸 제가 알고는 움직인 건지, 오늘 놓은 돌 하나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이라는 문구입니다. 오늘 놓은 한 수가 잘 놓여졌든 못 놓여졌든 어쨌든 삶에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